안녕하세요. 턱윗 지니입니다. 오늘은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코딩 테스트는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해갈 수가 없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코딩 테스트로 힘들어 하시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오늘도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괜찮아요. 코딩 테스트 공부하기 너무 힘들죠. 풀어도 모르겠고, 답지 보면 와, 이런 생각 어떻게 하는 거지 싶고, 내가 코딩 테스트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는 건가 막막하죠.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생각은 저도 했고,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 99%가 다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딩 테스트를 수학에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적 난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근원적인 이유를 탐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수능처럼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어떻게 했나요? 개념 공부한 뒤에 바로 4점짜리 문제 풀면서 왜 나는 이런 문제 못 풀까 괴로워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그 개념의 유형 문제를 보면서 그 유형도 이 유형은 이렇게 푼다는 풀이를 보면서 유형 학습을 했죠. 이렇게 푼다는 걸 보고 같은 유형의 거의 숫자만 바뀐 문제를 연습해서 풀죠. 코딩 테스트도 똑같아요. 왜 이 풀이를 내가 발명하지 못했을까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코딩 테스트에도 배열, 트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등등 정해진 유형이 있고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이 유형들을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감탄하는 그 풀이도 대부분 푼 사람들이 바닥부터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유형 학습을 통해서 응용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머리가 너무 좋아서 바닥부터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세계 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랑 같은 회사에 지원 안 할 거라 괜찮아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들 풀이만 습득하면 돼요. 저도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 괴로워하기도 했는데요. 준비하던 후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유, 새삼스럽게 왜 이래? 내가 못 푼 게 하루 이틀인가? 너 언제는 천재였던 적 있어? 그냥 풀어, 외워 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괴로운 생각은 그만하고 문제를 풀어야죠. 자, 유형학습을 해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유형별로 최소 몇 문제는 풀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댓글로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 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정해진 문제수 다 풀면 아직 치포 안 했는데 그만 풀 건가요? 아니면 치포했는데 정해둔 문제 다 안 풀었다고 회사 다니면서 계속 풀 건가요? 합격할 때까지 푸는 겁니다. 취업은 기우제를 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잖아요. 저도 3년 동안 기우제 지냈고 3년 만에 비가 와서 그만뒀습니다. 몇 문제를 풀지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푸시고 그리고 많이 풀다 보면 본인이 어떤 유형에 약한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유형의 문제를 더 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유형 문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니까 그 유형 문제 풀고 그러는 거예요. 제한 시간 내에 푸는 연습하는 방법이랑 문제를 보고 생각을 먼저 할지 코드를 먼저 짤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두 질문은 같이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딩 테스트 인터뷰를 하다 보니 이 정도 대화를 하면 이만큼 시간이 흐르는구나 모의 면접을 보면서 감체크는 했는데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은 따로 한 적이 없어요. 코딩 테스트는 다들 풀 수 있는데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체크하는 다른 요소에 비해 시간이 중요한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못 푸는 문제는 그 문제에 3~4시간 써도 대부분 못 풀잖아요. 저도 그래서 시간 안에 빨리 푸는 연습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제 풀 때는 항상 로직을 먼저 생각한 뒤에 코드로 옮겼는데요. 코드를 짜기 전에 로직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로직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코드를 짜게 되면 일단 예제를 돌려서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전체를 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답에 맞게 부분적으로 고치면서 결국에는 스파게티 코드가 되고 정답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저는 문제를 본 처음에는 항상 펜을 쥐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민해 봅니다. 생각나는 로직이 있으면 코드로 옮기지는 않고 문제에서 주어진 예제 몇 개를 그 로직에 대입해 보고는 아, 이 로직은 여기서 막히는구나 안 되네 하고 이런 케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로직을 더 다듬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로직을 고민해 봐요.
이렇게 하면 코드로 구현하기 전에 로직을 테스트해보는 것이다 보니 시간 소요가 많이 되지 않아서 시간 안에 푸는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인터뷰로 보신다면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친구와 모의 인터뷰를 해보는 것입니다. 혼자 문제를 푸는 거랑 면접관이랑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코딩 테스트 인터뷰 경험이 있는 현직자가 있으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인터뷰 연습을 리크루터에게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감이 없어서 리크루터에게 모의 면접을 요청했고, 리크루터는 제 면접을 볼 면접관이 아닌 회사의 다른 개발자 분에게 요청해 주셔서 그분과 모의 인터뷰를 해보면서 이렇게 면접 보는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도움이 됐던 건 실제 경험인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공고가 열렸음에도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코딩 테스트를 보면서 단순히 연습할 때 하는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운 좋게 붙을 수도 있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공부하면서 문제 안 풀린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둘째, 코딩 테스트 유형별로 유형 학습을 하면서 유형을 익히시고, 셋째, 인터뷰를 보신다면 모의 인터뷰로 연습해 보시고, 넷째, 코딩 테스트 공고가 열린다면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원해 보면서 실전 감각을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